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크리스티입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6.25 전쟁을 치른 한국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이제는 어떤 나라도 따라오지 못할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뤄냈죠. 한국은 이러한 성장을 원동력으로 각종 첨단 기술력과 경제력을 갖췄고요. 이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을 압도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어떤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LNG선입니다. 1994년 한국은 유럽보다 30년, 일본보다는 10년 정도 늦게 액화 천연가스를 해상으로 운반하는 LNG선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LNG선 97%를 한국이 만들 정도로 우리 선박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최근 카타르에서는 LNG선 100척을 수주했다고 합니다. 그 규모는 23조 원에 달할 정도로 LNG선 수주 역사상 최대 규모였죠. 또 카타르는 한국의 도크까지 탐내고 있을 만큼 지금 한국의 조선업은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번 카타르 수주가 한국을 택하면서 전 세계는 배 만드는 기술은 역시 한국이라며 칭찬했습니다. 한국이 카타르에 LNG선을 수주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때 세계 LNG 운반선 건조를 독점했던 일본이 패배했다면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카타르로부터 고작 16척을 수주했으면서 한국을 뒤집을 자신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최근 중국이 몇 년 동안 한국의 조선업을 따라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거든요. 중국은 언젠가 한국과 정면 대결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오히려 그 격차를 더 벌리고 있죠. 최근에는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AI로 선박을 원격 조정하는 기술까지 선보였거든요. 중국이나 일본이 한국을 따라오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는 겁니다. 전 세계는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이 IT 강국이 되고 또 조선업을 선도하는 나라가 된 사실을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조선업과 IT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분야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둘째는 건설 분야입니다. 현재 세계 6위의 건설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는 우리나라는 거중기를 만든 정약용 선생의 기질을 물려받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뛰어난 건축 기술을 통해 세계 곳곳의 랜드마크들을 많이 건설하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세계에서 가장 큰 분수가 있다는 싱가포르의 선택시티, 건물 자체가 52도나 기울어져 있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타이베이의 세계 금융센터인 대만의 타이베이 101, 이 외에도 수많은 세계 랜드마크들의 한국의 건설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에 있는 88층 쌍둥이 빌딩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는요. 한쪽은 한국이, 다른 한쪽은 일본이 건설한 빌딩입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35일이나 늦게 공사를 시작했지만 일본보다 6일이나 먼저 공사를 끝마쳤다고 해요. 건설 기술력만으로도 한일전에서 우리가 이긴 겁니다. 또 터키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 차나칼레 대교도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사업을 따냈습니다. 한국은 국내에서도 긴 거리의 현수교를 많이 만든 노하우가 있어서 일본 같은 건설 강국을 제치고 수주를 따낼 수 있었어요. 이 차나칼레 대교가 완공되면서 한국 건설사의 토목 기술력은 세계 시장을 장악하게 됐죠. 셋째, 철도 사업에서도 한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터키는 세계 관광도시 6위인 만큼 한참 인프라 사업을 확장 중인데요.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내 기업들과 함께 터키 고속철도 사업 수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랜드마크와 교량 건설을 맡았던 한국이 터키의 고속철도 사업까지 맡는다면 철도 기술까지도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서가는 게 되겠죠. 이스탄불 신공항에서 앙카라 시내로 이어지는 고속철도를 연결하는 이 사업에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구간이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주가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의 고속철도 기술력으로 중동과 유럽을 연결하는 새로운 철도 실크로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요즘 한국은 다양한 분야의 수주 전쟁에서 승전보를 울리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은 분야별로 최고 수준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이고 또 이를 뒷받침해주는 우리 정부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활용하세요. 이것이 바로 현재 제가 사는 방식이랍니다. 터키 차나칼레 대교와 고속철도 수주 활동도 한국이 민관협동으로 이뤄낸 작품입니다. 국내 기업과 함께 콘소시엄을 꾸려 경쟁력을 강화한 거죠. 한국의 철도 경쟁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유럽에서 트램을 제작해 운영하고 있고요. 철도 전철 화율도 일본과 독일, 프랑스 같은 철도 선진국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고속철도의 후발주자인 중국과 스페인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경쟁력이 떨어져요. 중국은 2014년 터키 고속철도 개통식에서 열차가 개통하자마자 고장나서 터키 총리가 열차 내에 갇혔고 스페인은 고속열차 탈선으로 80명 이상이 숨지고 95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서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늘 제기됐거든요. 하지만 똑같이 고속철도 후발주자였던 한국은 세계 고속철도 평가 순위에서 40년 전 앞서 고속철도를 만들었던 선진국보다 더 높은 2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일본이고요. 그래도 한국이 40년 만에 빠르게 2위가 된 만큼 금방 일본을 넘어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터키 할카리에서 개부제 고속철도 수주를 통해 우리나라가 고속철도 선진국으로서 일본을 뛰어넘어 당당하게 세계 1위로 올라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또 어떤 분야에 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철도 산업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아참! 제 또 다른 매력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동영상도 꾹 눌러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